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인구 문제 가운데 청년들의 다른 지역 유출이 심각한데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강원도의 의료기기와 바이오 같은 이른바 전략 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고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해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선호하는 회사는 안정적이고 직무가 적성에 맞고 급여가 높은 회사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충청북도의 정책 목표는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연봉이 한 3,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일자리를 이분들이 필요한 일자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연봉 3천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꾸준히 늘렸더니 청년 유출을 막았고 소멸 지수도 개선됐습니다. 강원도가 전략산업으로 꼽고 있는 산업들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1998년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8개 업체로 음을 틔운 의료기기 산업은 20년 만에 213개 업체, 수출 6,300억 원을 올리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업체 수는 전국 6%여도 수출액은 16% 이상 차지하며 작지만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2015년 매출액 1조 원에서 2018년 1조 3천억 원으로 30% 성장했지만 고용은 4,900명에서 5,500명으로 1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건 확실하지만 바꿔 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다른 전략산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한 세라믹 복합 신소재 산업은 2010년대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6천여 명을 정점으로 고용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춘천의 바이오 분야도 최근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실패하면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령 전략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자리와 투자 유치 정책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지 못하면 30년 뒤 강원도엔 단 3개의 시만 남는다는 전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극장이 없던 시군에 문을 열었던 작은 영화관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재정난으로 인해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새롭게 사업자를 구해야 하는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양양 웰컴센터에 문을 연 양양 작은 영화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최근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양양뿐 아니라 삼척 가람영화관과 정선 고안시네마, 아리아리 시네마 등 도내 13개, 전국 34개 작은 영화관이 모두 같은 형편입니다.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큰데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본이나 시는 인건비 지원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게 일단 기본이고. 삼척시가 가람영화관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고를 냈고 정선군도 준비 중인데 고민은 여전합니다. 최신 영화 배급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은 데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객이 급감한 반면 방역 등 관리 부담은 늘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기존에 없던 별도의 예산 지원 등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양양군의 경우 전문 사업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창립 예정인 양양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겨 9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관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저희 9월 중에 이제 재개관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올 연말까지는 저희 군에서 임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양양문화재단에다가 이제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는.
극장이 없는 시군 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나가는 불편 없이 6천 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조성된 작은 영화관. 운영에 중추였던 조합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운영되는 작은 영화관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문화복지 차원에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상설 농산물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농민은 특산품 축제가 취소되면서 사라진 판로를 대체할 수 있어 반기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판매 부스 옆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치악산 복숭아부터 둔내 토마토, 문막 옥수수까지 제철을 맞은 8가지 농산물이 진열돼 있습니다. 차 안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하면 바로 소비자 차 안으로 전달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수십 명과 접촉하게 되지만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에서는 이렇게 차 안에서 결제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우수한 상품들이고 전부 다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장은 원주 댄싱 공연장 진입로에서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농산물 판매가 약 한 15% 정도 줄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판매가 저희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 추석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참여 농가와 판매 품목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대형 산불과 산악 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 헬기가 충청 강원권에 배치돼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청은 중앙 119 구조본부 충청 강원 119 특수구조대에 다목적 소방 헬기가 배치되면서 전국 4개 권역이 모두 다목적 소방 헬기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460억 원을 들여 도입된 헬기는 프랑스 기종으로 야간 운항이 가능하고 헬기 내에서 의사가 긴급 수술도 할 수 있어 산불 진압과 중증 환자 이송 등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지침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추진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폐쇄나 격리시설 운영,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등 감염병 지침을 이행하다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실 대상은 주로 격리시설이나 약국, 일반 영업장 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영동 지역 시군별로 추진하는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와 동해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고 속초시와 삼척시, 고성군과 양양군은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시행이 어려워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자를 뽑은 시군에서는 내년 사업에 올해 선정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지대학교가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상지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 역량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지만 올해 보완평가를 통과해 2년 만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습니다. 상지대는 평가 당시 학교 정상화 과정이었다는 특수성이 인정돼 재정 지원은 제한받았지만 학생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주문화원이 조선시대 궁궐에서 추던 강원 지역의 추민 관동무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문화원은 관동무 보건사업 학술 발표회를 열어 보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관동무는 조선시대 문신인 송강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을 그린 관동별곡을 주제로 한 춤입니다. 1820년대 원주 교방에서 시작해 궁궐 잔치에까지 선보일 정도로 유명한 춤이었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릉계곡의 새로운 숲길인 배틀바위 산성길이 내일 부분 개방됩니다. 동해시는 무릉계곡 관리사무소에서 박달계곡까지 4.7km 등산로 구간 가운데 두타산성까지 2.7km 구간은 이정표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등산로 곳곳에 있는 금강송과 회양목 군락지, 기암괴석 등 여러 관광 자원을 활용해 배틀바위길을 새로운 관광 코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 미래교육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미래교육 추진단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 취약계층 지원, 교사 수업 역량 강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추진단은 7개 분과에서 전문직과 행정직, 교사 등 10명 안팎으로 운영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형 교육체제로 전환해 공평한 교육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강원 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앞두고 모바일 강원 상품권 온라인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모바일 강원 상품권 결제 금액이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다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제로페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강원 상품권 홍보 게시물을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종이 형태로만 발행되던 화천사랑 상품권을 모바일과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천구는 최근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상품권과 카드 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가능해져 연간 1억 원 안팎의 상품권 발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대학 진학 정보에 취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2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제 생태여행센터에서 찾아가는 대학 컨설팅을 개최합니다.
또 고3 수시 전형 학생들에게는 지원 대학에 관한 맞춤식 컨설팅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1과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입시 제도와 수시, 정시 입시 제도 분석이 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